자, 행복한 공급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 페이지 4페이지의 9번 문제인데 9번 문제는 여기 살짝 갔다가 갈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 기사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이 있죠. 지역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크게 도, 관, 농, 자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도시지역은 뭐다? 도시지역은 딴 게 없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지역.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니까 도, 농,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그대로 정리하면 도, 농, 자의 도시와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가 이게 계획관리야.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처럼 하는 게 뭐다? 생산관리. 무슨 관리?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하는 게 보존관리.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노동자에 준해서 여기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도시지역처럼 가면 계획관리, 농림지역처럼 가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가면 보존관리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다시 우리가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기는 주, 상, 주상, 공, 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럼 여기는 주거지역은 거주의 편익인데 여기는 전, 일, 준이다. 뭐라고? 전, 일, 준. 자, 상업은 중, 일, 유, 근이다. 자, 공업도 전, 일, 준이다. 자, 녹은 보, 생, 자다. 요렇게 먼저 딱 틀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살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일단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입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고 여기는 1종하고 2종으로 구분합니다. 자,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입니다. 자,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1종, 2종, 3종이죠. 1종은 저층주택 중심이고 여기는 중층주택, 여기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왜 1편, 조성 1, 2, 3, 전량, 보호 1, 2종 이렇게 얘기하느냐. 잘 보란 말이야. 자,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틀리는 것이죠. 다시. 자, 1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포인트를 잡아두라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다 같이 전량 1, 2, 1편 1, 2, 3 시작. 전량 1, 2, 1편 1, 2, 3 요걸 포인트로 잡고 준주거는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의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준주거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은 도심과 부도심, 일반적인 상업, 유통기능에 여기는 볼 거 없어요. 그런데 근린 상업은 여기다가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는 지역인데 아파트만 세워있지 뭐 시장도 없고 불편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껌딱지만하게 붙어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우리가 실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중개사무실의 지도를 보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상업지역이에요. 용도 지역별로 색깔을 달리 표시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중개실무에서도 배울 거예요 아마. 자, 그럼 여기 빨간색은 뭐다? 상업지역이라고.
무슨 상업? 근린 상업. 무슨 상업? 주거지역에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해서 가까울 근자에다가 이운딘자 써가지고 근린. 무슨 상업? 그럼 여기다가 마트나 백화점, 아울렛 이거 세우기 위해서 껌딱지만하게 붙어있는 상업이 무슨 상업? 이게 근린 상업이다.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일전이죠. 전용공업은 중화 공해성 공업이니까 여기 일반 공업 요거 주의해. 일반 공업을 잘 물어요. 일반 공업은 일반적인 공업하면 아닙니다.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입니다. 뭐라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그걸 우리가 무슨 공업? 일반 공업이다. 자, 그 다음에 준공업은 여러 가지 기능이 섞여 있죠. 여기는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게 준공업. 그래서 가장 용도가 다양하다. 그럼 여기 준자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를 딱 보면서 아하, 왜 준자가 들어가느냐? 용도 지역은 절대적으로 중복 지정이 안 되니까 중복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비슷한 중복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지역이 준주거 준공업이구나. 이게 중복 지정이 된다면 이런 준주거 준공업이라는 게 둘 필요가 없겠죠. 중복이 안 되니까 두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그다음 보존 녹지하고 생산 녹지 요거는 보존, 요거는 농업적인 생산. 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죠.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이게 녹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도 지역은 이렇게 보면 여기는 농림 지역은 농업의 진흥과 살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이 농림지역이야. 그래서 농림이야.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수, 해생, 쌍문, 시작.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이 6가지를 뭐하고? 보전하고. 그 다음에 수산 자원을 뭐한다? 보호,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일보호, 육성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6가지 보전하고 1가지 보호, 육성하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거야. 자, 그럼 요게 용도인데 용도 지역은 이렇게 4개 용도가 9개 지역이 됐다가 9개가 21개. 이게 왜 9개로 뭐냐? 4개. 자, 여기서 4개, 요거 3개, 7개, 요거 2개, 9개. 그 다음에 요 주거 지역이 1, 2, 3. 이게 준주거 3번 되니까 6개. 상업이 중일육은 4개. 공업이 3개, 녹지가 3개. 그리고 여기 관리지역이 3개니까 도시지역이 16개, 3개, 19개, 2개 합하니까 21개. 이게 국계법의 용도 지역에 분류가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지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건축 행위가 제한되죠. 건축 행위 제한은 뭐로 정한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밀도를 규제하죠. 그게 바로 건폐율 제한 그리고 무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제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야. 그래서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고 효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가면 된다. 자, 그럼 9번. 법령상 용도 구분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부당은 목적을 물었으니까 요구를 묻는 거예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 맞네. 관리지역 도농자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거 정확하잖아. 다 같이 도농자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거.
농림지역은 아까 농업진흥과 산림의 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오케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수회생, 시양문,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맞고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겠네. 농업임업 어업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것. 자, 이리 보세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자, 이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가면 보전관리. 농림지역처럼 가면 뭐라고? 생산관리. 농림지역처럼 가면 생산관리. 자, 도시지역처럼 가면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관리 가면 계획관리. 자, 농림지역처럼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보전관리죠. 그럼 여기는 생산관리가 아니고 무슨 관리야? 보전관리라고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가 이게 틀렸죠. 그럼 여기는 딴 게 아니고요. 뭐가 틀렸느냐? 다 맞아. 다 맞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빼고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해야 그게 맞는 거라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해야 그게 맞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4번, 5번이 왜 틀린지를 알고 가면 된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 문제 10번. 자, 문제 10번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요. 부당한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한번 봐봐요. 요것만 포인트 잡으면 돼. 여러분 교재 서부노트의 광역도시계획은 자, 여기 있네. 몇 페이지야? 19페이지 있잖아요. 18페이지, 19페이지 거기만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딱 봐.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하고 누구예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누구냐고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고 했느냐? 높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급자라 했지요. 맞아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주의할 것은 시군의 지역이 있다. 요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하면 틀려. 시자 들어가면 틀려. 그럼 예를 들어 광역계획권은 대구광역시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누구밖에 안 돼요? 국토부 장관하고 누구하고 도지사만 지정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정해서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가봅시다. 요거 이렇게 딱 달아줄게요. 자, 요걸 이제 하나, 요번에 요거 관로를 비워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시도에 걸쳐서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첫 번째는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자, 19페이지. 자, 19페이지 가리지 말고 거기 수립자 박스 위에 제일 위에 수립자 누구는 X. 자, 그 다음에 요청은 뭐? 요청은 뭐?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수립하여야 한다. 아, 이거는 뭐 서문어트로 폼으로 들어다녀? 다시. 그럼 요거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요청이 없잖아. 요청이 없으니까 뭐라고? 의무지. 아, 참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그래요. 자, 여기는 의무야. 맞죠? 그럼 요렇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승인은 누가 할까? 승인은 누가 한다? 승인하고 지정권자란 높은 놈이 한다 했잖아. 그 높은 놈이 누구냐고? 그렇지, 국장이지. 확실히 해야 돼. 두 번째. 시도지사가 협의가 안 돼. 서로 의논이 안 된다, 이게. 요럴 때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누구한테 조정 신청할까?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은 단독 조정을 받았다.
공동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단독으로 공동 조정을 받으면 다시 권고하는 거야. 뭐 한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 권고하고 공동을 받았으면 권고 필요 없고 그대로 심의 거쳐서 결과를 뭐 합니까? 통보하는 거야. 뭐 한다? 결과 통보하면 돼. 이게 조정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지사가 요청을 한대.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장관, 같이 합시다. 뭐라고? 장관님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요청이 다 들어왔다. 그럼 이때는 시도지사하고 누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의하는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지. 여기는 이제 뭐다? 이미 할 수 있다. 오케이? 요때는 승인받아 안 받아? 국장이 자기가 수립하는데 자기한테 승인 받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요? 상식.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는데 3년이 지나도록 3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한대. 몇 년이 지나도록?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이 없어. 또 국가계획과 관계가 있어. 무슨 계획과 관계 있어? 요럴 때는 누구가 수립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에? 왜? 요청이라는 말 안 들어갔으니까. 요청 말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의무니까.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 오케이? 의무사항이다. 이해돼요? 요게 바로 끝. 자, 그 다음에 시군에 대해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러면 누구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참네. 요청이라는 말 안 들어가 무조건 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게 부터 생각 안 나는가 봐. 요청 안 들어가잖아. 맞죠? 이때는 누가 승인한다? 누가 승인하는 거야? 도지사가 하는 거지. 누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승인한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도지사한테 뭐 한다? 조정을 신청한다. 무슨 신청? 요거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군수가 요청을 한대. 뭐 한다고?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장님,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 그럼 이때는 시장군수하고 누구하고 도지사가 공동으로 뭐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미 할 수 있다. 이때는 승인 절차 있다 없다? 없다. 왜? 도지사가 수립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 협의하여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을 했대. 아까는 협의 안 하고 요청했어. 여기는 협의해서 요청했어. 그럼 여러분 협의 안 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협의를 했다면 누가? 협의를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뭐 한다? 수립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있다. 이미. 여기에도 역시 뭐가 없다? 승인 절차가 없다. 도지사가 하는데. 다섯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이 안 들어온대. 승인 신청이 없다. 요럴 때는 어떻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한다 할 수 있다. 여기는 의무야. 요청이라는 말 안 들어가면 무조건 의무라고 그것만 기억하라 했잖아. 맞죠? 그럼 여기는 요청이 들어갔고 여기 요청 들어갔고 여기 요청 들어가서 그 요청만 전부 다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부 하여야 한다. 요것만 딱 알았으면 여기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오게 돼. 그러면 요거를 지정권자도 국장도지사, 승인권자도 국장도지사, 승인 안 받는 거 요거, 그리고 임의, 요청 3개, 임의, 그것만 기억하면 틀림없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을 한 다음 설명 중 부당. 국토부 장관과 또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 맞잖아요. 이거 틀렸다고 누가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광역계획권이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적 지역계획이다. 광역적이죠? 범위가 넓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광역계획권만 들어가면 맞는 거야. 광역계획권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자, 광역도시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수립하는 광역적 지역계획이다. 맞죠? 왜? 수립자가 몇 명이에요? 자, 요거 봐. 너 왜 6인이요? 확실히 이야기 안 해? 8인이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8명이 수립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6인에다가 뭐야? 2인이 들어가는 거잖아. 2인이 누구야? 국장하고 도지사가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6인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되는 거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풀어봐요. 지금 시장, 군수 2명이잖아. 자, 시도지사 하면 5명이잖아. 7명이잖아. 국토부 장관 하면 8명 맞지 안 맞아? 맞죠? 시도지사가 5명이에요. 한번 풀어봐요. 시도지사 한번 풀어봐요. 자, 시가 누구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4명이잖아. 그리고 도지사니까 5명 맞아 안 맞아? 이해해요? 아직 이런 거 가지고 이 얘기한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3번도 맞아요. 4번.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과 광역시설의 배치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맞아요. 자, 5번.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와 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자,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에는 페이지 18페이지 제일 밑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실효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를 잘 보고 봐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근데 여기다 메모 하나만 부탁할게요. 자, 메모. 5년마다 계획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계획이 있는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세 번째 정비 기본방침. 그리고 네 번째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5번째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국계법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비기본방침은 국장이 수립하고 10년마다 수립합니다. 10년마다 수립하는데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예요. 자, 정비기본계획은 시장이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역시 5년마다 검토합니다. 왜? 정권 바뀔 때마다 한다고 했죠.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여기는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이거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갑시다. 오케이? 자, 이번째 안 보여요? 기본계획, 관리계획, 정비 기본 방식,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거는 주택법이고 요거는 2개는 정비법이고 요거 2은 국계법이에요. 국계법, 정비법, 주택법.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5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10번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11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도시 간의 기능 분담, 환경 보전, 광역시설 설치, 광역화에 따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접하여 있는 2 이상의 도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뜻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그런 스타일입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계획 체계에서 상위계획이며 행정규칙의 성질을 띠는 도시공간 광역계획이다. 왜?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했죠. 방향을 잡는 거니까. 맞아요. 점점 스타일이 우영수 스타일로 바뀌네. 맞아요.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나? 다른 데 잘한 문제집은 잘 없을 거야. 3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자, 거기 들어봐요. 아까 이거지. 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다. 맞자. 4번. 광역계획을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성격은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것도 수립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수립한다니까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누가 수립해? 시도지사가 수립하죠. 그 다음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거나 국가계획과 관계 있을 때 그때만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5번이다. 이거죠. 12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딱 걸렸다. 그러면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하여야 한다. X예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맞네요. 광역도시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네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공동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 국토부 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 내용을 5년마다 조정. 아까 타당성 검토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5번이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들어봐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옛날 스타일이 가장 틀린 거,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1번하고 5번인데 그 중에 확실히 틀린 거는 몇 번이야? 5번. 1번은 틀린 거지만 이거는 조금 적게 틀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틀린 거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는 2개 다 정답이야. 이제는 그런 말 없으니까. 그럼 5번하고 몇 번? 이거는 오답이 하나 나왔네. 답 하나 체크 안 했네요. 그죠? 5번하고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서 1번도 하여야 한다. 5번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1번하고 5번입니다. 13번.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3번으로 가서 이제 기본계획. 자, 이래 봅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자, 그 밑에 무슨 계획이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더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더라. 자, 그럼 도시군이 뭐다? 도시군은 특광, 특특, 시군을 우리가 도시군이라 하더라. 그죠? 자, 그럼 도시군의 기본적인 도시군의 둘 다 도시군이니까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은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더라. 지침계획이다. 그래서 지침계획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비구속적이다. 자, 구속적인 게 아니다. 비구속적이니까 처분성이 없다. 따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자는 여기는 6인만 수립한다. 누가 수립한다고요? 6인만. 그 6인만 수립자가 된다 이거죠. 그럼 수립을 해서 여기는 확정을 하고 승인하고 공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6인이 수립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요 사람이 수립을 했다. 그러면 요때는 그대로 뭐 한다? 그 사람들이 확정하면 돼. 근데 일반 시장과 군수가 수립했다. 그럴 때는 도지사에 뭐 받는다? 도지사에 승인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6인 중에서 특광, 특특은 그대로 확정.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기본 계획을 짤 때는 여기다가 자 수립을 하는데 이 수립 전에 수립이 하기 전에 여기다가 기초조사 거치죠. 자,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절차 거칩니다. 뭐 걸친다? 공청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무슨 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서 수립한다. 그 수립을 해서 확정하기 전에 협의 절차 거치고 심의 절차 거쳐서 확정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기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는 필수 절차고 뭘 조사하느냐? 이거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조사하는 게 기초조사야. 자, 기초조사에다가 포함시키는 게 토제가 포함돼. 토지적성 평가하고 죄취약성 분석이 포함돼야 되는데 이 토제는 5년 전에 토지적성 평가를 했다. 그러면 토제를 뭐 한다? 생략한다. 자, 그 다음에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한 번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공고해서 이제 공람 기간 내에 그 의견 청취를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거치고 하는데 여기는 지방의회인데 자치단체, 즉 시장 군수의 의견은 들을 필요 없어. 왜 그러냐? 자기가 수립자, 자치단체 자기가 수립자인데 자기한테 의견을 들을 필요 없잖아. 여기는 지방의회 의견만 들으면 돼요. 자, 이렇게 수립을 해서 확정하고 승인. 이렇게 구성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자, 13번. 옳은 겁니다. 동그라미. 시장과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에이 잘나다요. 14일 전까지 2회도 아니고 딱 한 번이 한 번. 1회 이상. 둘 다 틀렸다. 틀려서.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과 방제,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주 좋아요. 옳습니다. 3번 시장군수는 3년마다 아니지 아까 몇 년마다 검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틀려고.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기본계획의 변경을 하려면 지방의회 승인. 지방의회 승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봐봐. 승인은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받는 것만 있지 무슨 놈의 지방의회 승인 받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죠. 틀렸죠? 5번 시장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수립 기준. 기준! 국장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 기준! 누가 정한다고? 최고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 그 2번인지 생각이 안 나요. 자,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자, 좋아요. 14번. 기본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 지역적인 특성, 계획 방향, 목표에 관한 것.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에 관한 것.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도심 주거 환경 정비 보전 기본 방향에 관한 것.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것. 이 딱 보니까 이제 3번으로 할까 하다가 5번 딱 보니까 이거 5번이 맞는 것 같아. 5번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 봐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봐. 정비 기본계획을 짤 때는 상위 계획인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돼야 돼? 부합돼야 돼. 그리고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짤 때는 어느 계획에 부합돼?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에 부합되고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런 체계를 봐야 돼.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도심, 부도심의 정비라는 거 이런 것도 그 도시 기본계획의 내역에 들어가는 거야. 5번은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광역시설은 무슨 계획의 내용입니까? 광역도 위계획이지. 세 사람은 애도 알겠다.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다. 자, 15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설명으로 부당한 것. 특광, 특특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했는데 자,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 계획이야? 도시군 관리계획이야? 에이 진짜 에이 나쁜 놈. 우영수 너 나쁜 놈이야. 도시군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게 아니고 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거지. 에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죠? 장난을 쳤네요. 죄송해요. 1번 틀렸어요. 도시군 무슨 계획이라 해야 돼요? 관리계획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에 대하여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억수로 뭐 한 거? 가난한 시군은 안 해도 된다. 그죠? 맞아요. 지역적인 특성, 계획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정한다. 맞네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나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도지사에 승인한다. 잘났다. 자, 그럼 여기는 기본계획은 여기 봐봐요. 기본계획은 특광 누굽니까?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하죠. 그럼 이 사람이 수립했을 때는 그대로 확정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야? 틀렸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도 정답. 자, 그 다음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맞죠? 자, 그렇다면 답이 2개짜리가 종종 나오네요. 그죠? 자, 답이 2개짜리가 종종 나오니까 4번하고 몇 번이에요? 1번. 1번은 도시군 계획이 아니고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1번하고 몇 번? 4번. 자, 16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용, 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아까 특광, 특특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바로 종합계획이라고 했죠? 맞아요. 동글레네. 동글배기.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적이고 구체적 아니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짭니다. 뭐라고요? 포괄적, 계략적. 틀렸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시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케이스니까 거기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6위는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없죠.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특광, 특특은 그냥 확정. 틀렸고. 5번 도시지역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일시에 개발하도록 수립한다. 일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단계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어요. 옳은 거는 몇 번이에요?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좋아요. 완전히 봐. 까꾸리로 우리 경상도 말로 까꾸리로 갈비를 싹싹 스려뿌려 보니까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아. 자, 너무 상세한 것 같아. 17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뭐한다? 우선한다. 자, 여기서 아까 다 지워버렸네. 자, 국가는 광역의 지침, 광역은 기본의 지침, 기본은 관리계획의 지침이죠. 그럼 밑에서는 전부 다 뭐 부합돼야 되죠. 자, 그런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7번인가요? 맞아요? 자, 그러면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는 어느 계획이 우선? 광역이 우선하는 건 맞죠? 자, 시군의 위치 규모 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에 관한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잖아요. 맞아요. 특광이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중앙도시행 심의를 거쳐서 행한다. 잘났다 이놈아.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수립에도 국장의 승인은 없습니다. 그대로 뭐 합니까? 확정하죠. 틀렸고. 자, 특광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 사정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맞고요. 국가계획 내용이 기본계획과 다를 때는 어느 계획이 우선이다? 당연히 상위계획은 국가계획이 우선이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18번. 국토공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가계획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되는 토지계획이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국가계획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국가계획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포함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잖아요. X.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고 이 경우 도지사가 뭐한다? 승인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 맞죠? 이때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 맞잖아요. 동글배기.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승인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으며 수립과 위반은 시장군수가 하는 게 일반적이라 했는데 자,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 있어요? 결정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X. 4번 국토부 장관은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중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된 사항으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했는데 이런 규정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고 없습니다. 오케이? 틀렸고요.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의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 이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 승인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라. 잘났다 이놈아. 없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인데 하나 기억할 것은 아직도 국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중요 국가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갑니다. 무슨 계획으로 간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럼 여기다 싹 지우고 여기다가 관리계획을 딱 집어 넣을게요.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이거 수업해야 되니까요. 몇 번이에요? 19번? 자,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여러분 이 정도는 다 봐야지.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내 머릿속에 집어넣자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의 관리가 뭐라 했어? 개발정비라고 했잖아. 개발정비 뭐라고? 보전. 그러면 관리계획은 딴 거 없어. 도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이야. 하면 끝이야. 더 이상 부업 말을 할 필요도 없다고요.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개발정비 보전을 위한 토지 이용에서부터 교통, 산업,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뭐다? 다음의 계획이다. 그 다음이 뭐냐? 다음이 지구 기사지다. 오케이? 그럼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하고 기반시설 사업 지구 단위계획. 그래서 이게 지구 기사지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는 입안과 결정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입안자부터 알고 결정권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입안자는 몇 명? 몇 명? 입안자 몇 명? 참네. 입안자는 몇 명? 광역과 똑같이 8명이라 했잖아. 자, 봐. 국가계획은 장관이 입안해, 수립한다. 누가 장관? 그럼 16명이잖아. 16개 부처 장관이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광역은 8명. 기본계획은 6명 뿐이야. 오로지 6명, 6인. 도시군 관리계획도 8명이야. 몇 명? 그럼 광역하고 관리계획은 8명이다. 그럼 원칙이 몇 명? 6인. 예외가 2사람. 2사람이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것은 3가지다. 다 같이. 국둘정. 다 같이 시작. 국둘정 시작. 여기 국은 국가계획과 관계되는 거. 뭐하고 관계되는 거? 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거. 뭐라고요? 여기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을 정한다. 그러면 높은 사람이 위반할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 다음에 54단 이야기했잖아. 시장군수가 말 안 들은 경우지 정비하지 않는 경우 맞잖아. 이럴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다. 국들정. 자, 그 다음에 도지사가 위반하는 것은 2도. 시작.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지역을 정한다. 그러면 누구다? 도지사가 위반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무슨 계획?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관계될 때는 누구다? 도지사가 위반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놓고 결정권자까지 갑니다. 결정권자라는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죠.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직접 시장군수가 위반했다.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야.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게 결정권자야.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사유는 국장이 결정하는 사유가 뭐냐? 국시 개입이라 했잖아. 다 같이 국시 개입 시작. 국시 개입 시작. 여기서 국이 뭐야? 국이 뭐예요? 여기 국이 뭐냐고? 국시 개입할 때 국이 뭐냐고요? 참네. 국장이 직접 위반한 거지. 참네. 다시지. 국장이 직접 위반한 게 3가지잖아. 국들정. 그 국장이 직접 위반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한다는 거야. 참 왜 생각이 안 나와. 다시. 국이 뭐냐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거 해야 되지. 뭐 국화가 어디서. 다시 국장이 직접 위반한 거.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잖아. 무슨 거야?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적인 누구야?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지정권자인데 국가계획과 관계가 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때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자. 이럴 때 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은 당연히 누구? 국자.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해? 원칙이 누구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야. 그런데 여기도 국장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장이 되는 거야. 다 같이 국시개입 시작. 큰소리 국시개입.
이게 결정권자야. 자, 그럼 이제 위반을 하기 위해서 먼저 위반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하죠.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거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거야. 기초조사를 할 때 필수사항이잖아. 여기다가 포함되는 게 환토제. 시작. 다 같이 환토제.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죄취약성 분석을 같이 거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게 있다. 생략하는 거. 나대지 2% 미만인 경우. 도심지 상업지역에 붙어있는 경우. 그렇죠?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거. 이런 거 봤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토지적 성평가했다. 그럴 때는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까지 봐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 청취는 14일 이상, 자, 이렇게 이제 공람을 하죠. 공람을 하고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받고 그거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위반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할 사항이 3가지. 크게 용광기. 좋아요. 용광기. 그 용도 지역과 지역지구, 광역시설, 주요 기반시설, 용광기. 이게 바로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야. 자, 위반을 해서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고 여기다가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있어. 공동심의 거치고 결정하고 고시하고 그 다음에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하여 결정되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죠. 한 문제만 풀고 쉽게. 기침하는 거 알아서. 자, 19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도시군 계획이란 관리계획이란 특별시 특광특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에서부터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아주 정확하네.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며 법으로 정한 계획이고 양면적 구성력이 있는 계획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띈다. 좋아요. 따라서 행정쟁석의 대상이 되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과 결정권자가 될 수 있고 위반자도 될 수 있고 결정권자도 될 수 있다. 좋아. 생각을 많이 하네요.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원칙적인 결정권자이나 위반은 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렸죠. 도지사도 직접 위반자가 됩니다. 그렇죠? X.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시장의 신청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좋아요.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20분 봅니다.